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여러분들은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요? 블루베리 재배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을 재배하면서 그 재배하는 기간 동안 무엇이 가장 중요하는지에 대한 순위를 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인 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당연히 관수, 즉 물의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루베리, 특히 과수를 재배하는 동안 나무를 건강하게 하고 과일의 품질까지 좋게 해야 하는 우리 농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 이 물의 공급 과정과 공급 방법 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 항상 있는 이 물의 소중함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의 공급은 그 어떤 좋은 비료의 투여나 그 어떤 좋은 전정 방법, 또 그 어떤 재배 방법들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중요한 물, 그 물의 공급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물의 공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여기에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관수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옳다고 할 수 없으며, 농장 상황이나 농장주 상황에 맞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무조건 좋고 또 어떤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흑백 논리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내 조건과 내 환경에 맞아서 나에게는 장점이 되어 좋은 것들이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다른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 여건에 전혀 맞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주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무조건 좋은 것이 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제 경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저 보편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블루베리 관수 방법의 종류와 장단점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 이유 등을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점적 호수의 설치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블루베리 관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블루베리 관수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 방법, 두 번째로는 분사 스틱을 이용한 분사식 관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점적 호수를 이용한 점적 관수 방법이 그것인데요. 물론 이 외에도 분수식 관수 방법, 그리고 지중 관수 방법 등 아주 다양한 관수 방법 등이 있겠으나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관수 방법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세 가지 각 관수 방법들의 장단점 등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스프링클러의 방식은 묘목의 관수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장점으로는 분사식 관수 방법보다는 관수하는 양이 서서히 관수를 해주기 때문에 뿌리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식물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포트나 화분 등 식물 개개별로 독립된 개체로 나누어 재배를 하는 경우 간혹 관수가 물의 공급이 빠지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런 형태로 스틱을 꽂아서 분사를 하는 분사 스틱을 이용한 분사식 관수 방법 중에서 장점은 관수를 하는 동안 물이 관수되는 상황이나 또는 관수가 막히는 등의 불량이 되었을 때 육안으로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서 빠른 조치가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분사 스틱이 있지만 이런 형태로 꽂아서 분사를 시키는 이 특성상 다른 관수 방법들에 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순식간에 많은 물량이 이 스틱을 통해서 분사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식물체 뿌리에 스트레스나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요. 또한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물이 분사가 되므로 식물이 그 수분을 흡수하지도 못한 채 바로 화분이나 토양의 밖으로 빠져나가는 등 물의 손실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점적 호수를 이용한 점적 관수 방법은 장점으로는 긴 시간 동안 물량이 조금씩 주어지기 때문에 뿌리가 스트레스 없이 수분을 흡수를 할 수가 있어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적은 양이 서서히 관수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유실되는 물의 양이 적다는 점과 가격이 저렴해서 농가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점적 구멍이 자주 막힐 수가 있어서 보수가 필요하고 일정 시기 사용하였다고 하면 교체를 해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어떤 관수 방법을 사용하며 그 사용 이유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식물에 무리가 없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점적 호수를 이용한 점적 관수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기존의 점적 호수는 점적 구멍이 자주 막히고 또 자주 교체를 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제 분사 스틱을 이용한 분사식 관수를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기존 점적 호수의 단점인 구멍 막힘과 사용 연한이 짧다는 단점을 보완한 새롭게 특허받은 새로운 점적 호수를 개발한 회사를 발굴을 하게 되어서 그 회사 점적 호수를 이용한 점적 관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적 호수를 이용한 점적 관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로 꼽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블루베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의 뿌리는 물의 공급을 일시에 많은 양을 공급하게 되면 수분 흡수를 뿌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물 주는 시간을 가능하면 길게 하고 물이 적은 양씩 주어지는 점적 관수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중호우 때보다는 비가 포슬비 형식으로 서서히 내릴 때 식물이 많은 수분 흡수를 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점적 호수의 특징과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특허를 받은 점적 호수인데요. 그 특징을 알아보면 첫 번째로 기존 점적 호수처럼 설치 시 따로 필터를 달아서 물의 이물질을 걸러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점적 호수에 물이 나오는 위치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볼록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호수 안에 전체적으로 필터들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필터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어서 점적 호수 구멍이 막히는 것을 방지를 한다고 하며, 두 번째로는 설치하는 바닥이 반듯하지 않고 경사가 지거나 또는 길이가 아무리 길더라도 관수 모터를 틀었을 때 처음과 끝 지점이 물 나오는 시기가 거의 동일하게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압력을 보상하는 기술을 채용을 해서 모든 식물 개체에 동일한 시간대에 앞부분과 끝부분에 동시에 물이 떨어지는 원리라고 설명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점적 호수 설치 후에 기존 점적 호수의 단점은 2-3년, 3-4년 사용하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특징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결과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본사에서 직접 시험을 해보고 관찰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이 영상의 후반에 띄워드릴 테니 꼭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점적 호수의 특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조만간 본사 사장님과 부탁을 좀 드려서 공동 구매가 가능한지 여쭤본 다음에 가격을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공급 방법이나 그 가격 등에 대해서 공지를 해 드릴 테니,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이나 문자로 이 제품의 가격이나 구입 등에 관한 문의를 가능한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본사 사장님과 최선을 다해서 공동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번 조치를 취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농장에 이렇게 특허받은 이 점적 호수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설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장에 방금 설명드린 점적 호수를 깔기 위한 이 작업으로 50mm 주관을 농장 바닥에 지금 깔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 소리가 좀 심하게 날 것 같은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장은 50mm 주관이 3개가 깔리게 되는데 지금은 제 1번 주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먼저 주관을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역자로 꺾여져서 저쪽 앞에서 오다가 이렇게 다시 가운데 부분 이쪽으로 50mm 주관이 펼쳐진 다음에 그 주관에서 보고 계시는 이쪽 농장 쪽으로 점적 호수가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기역자형 밸브를 사용해서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역자형 밸브를 연결하실 때는 꼭 정확하니 꺾인 부분과 체결해야 될 부분이 길이가 같게끔 유의를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역자형 밸브가 저쪽 앞에서 오다가 이런 식으로 기역자형 형태로 생겨서 서로 관을 직각으로 연결해 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관인데요, 밸브인데요. 지금 이 양쪽 관이 직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 농장이 50mm 주관이 이렇게 기역자 또는 기역자가 아니더라도 꺾이게 되는 형태가 되면, 이렇게 꺾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런 꺾인 형태의 밸브를 중간에 체결하셔서 이음을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3개 구간이 모두 이렇게 1개, 2개, 마지막 3개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어서 체결을 해서 일단 50mm 주간은 전체적으로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아까 설치해 두었던 50mm 주간에 지금 이렇게 라인 앞쪽으로 실질적인 점적 호수가 설치되기 위해서 이 새들이라는 이 부속을 채우기 위한 구멍을 지금 먼저 뚫게 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새들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무링이 체결되어 있어서 나중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물이 가장자리로 새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작업 과정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멍을 타공하고 나면 방금 보신 것처럼 나사형으로 생긴 거에 이 전체적으로 구멍을 뚫었던 이 모든 것이 딸려서 나오기 때문에 50mm 주간 안으로 찌꺼기가 빠지지 않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들은 아까 그 고무링이 있었던 부분에 뚫었던 구멍과 일치를 시키신 다음에 볼트를 체결을 하시는데요. 이때 먼저 시작되는 이 볼트를 너무 세게 잠궈 버리시면 안 되고 구멍이 틀어지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시는 것처럼 약간씩만 걸어준다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살짝만 해주신 다음에 마무리로 아까 뚫었던 구멍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볼트를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처음부터 시작되는 볼트 첫 시작을 이렇게 세게 하시면 안 되고 4개를 쳐서 걸어만 두셨다가 이렇게 작업하시면 새들 1개 채운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새들을 장착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새들 앞에 아까 구멍을 뚫었던 그 부위와 지금 이 부속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경은 점적 호수가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한 구멍에 이거는 2줄의 점적 호수가 연결될 것이고, 제작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1개짜리가 있고 2구, 또 하나 더 해서 3구, 이렇게 각각 종류별로 있는데요. 그것은 농장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블루베리 농장에서는 두둑이든 화분이든 한 줄로 형성된 라인에 2개 줄이 펼쳐져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설치를 할 건데, 이것도 이렇게 수도관 연결하는 테이프를
이 가장자리 부분에 감아 주어서 약 10회 정도 감아 주신 다음에 체결하면 다음에 이 연결된 부위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또 참고로 지금 이게 신제품으로 본사 사장님이 개발하셔가지고 기존의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인데 지금 훨씬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작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만 열고 닫고를 하면 이 라인 전체를 물을 끊어다가 개통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농장의 점적 호수는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는데요.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가장자리로 50mm 주간이 오다가 다시 왼쪽 가운데 부분으로 앞부분 농장과 새로 추가해서 확장한 농장 부분을 가운데 부분으로 도로를 이용한 양쪽 가장자리에 이렇게 50mm 주간을 펼쳤는데요. 지금은 설치를 막 완료를 하고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50mm 주간 전체에 블루베리가 배열된 앞쪽으로 새들을 이렇게 설치해서 한 라인에 두둑이 되었던 화분이 되었던 이렇게 두 줄씩 관수가 되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치된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필터가 내장된 관수 구멍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서서히 떨어지고 긴 시간 동안 관수가 돼야 뿌리가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막힘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분에 설치된 것도 두둑과 같이 화분에 양쪽 두 줄로 이렇게 점적 호수를 깔아서 한 화분에 양쪽에 골고루 물이 공급되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물이 관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 확장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서 지금 같이 점적이 관수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이렇게 점적 구멍을 통해서 두 줄 라인으로 까시는 것이 화분이 한쪽만 관수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이 정도의 양과 이 정도의 속도로 투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블루베리 재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물, 이 물의 공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에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